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외려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수필, 설 갈래입니다.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경험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깨달음이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글을 말합니다. 이 외려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생의 이름은 징이고 대구 사람이다. 지금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의 이웃집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생김새가 뚱뚱하고 땅딸막해서 이제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말의 외모가 묘사가 되고 있네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서 내다 팔려 해도 팔리지 않았다. 하생이 300전에 사서 시험 삼아 길러보았다. 자, 지금 하생이 말을 기르게 된 배경이 처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른 지 1년 만에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고 제주도 범상치 않아서 타고 서울에 가니 700리 길을 겨우 나흘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슨 막 구경거리로 여겼다. 자, 어떤 이는 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당나귀, 어떤 이는 노새라고 하면서 서로 옳다고 다투다가 하생에게 물어왔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생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일부러 장난스럽게 이건 왜 당나귀요? 외관에서 샀지요? 하면서 이 우리나라 말을 외에서 난 당나귀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놀라면 가격을 묻자 하생이 일부러 가격을 부풀려서 돈꾸러미를 잔뜩 주었다라고 하니 다들 그렇군요 하며 수긍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매우 아까워하는 척하며 거절을 하니 다들 실망하며 돌아가곤 했다. 지금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척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봤자 서로 앞다투어 사겠다는 이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수십 일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 외에서 난 귀하고 비싼 당나귀를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생이 말에게 외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막 내다 팔려 해도 팔리지 않았던 이 말인데 요것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자,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음을 알고는 하생이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다. 이를 듣고 모두들 겸연쩍어 하며 속아 넘어간 것을 부끄러워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갔다. 자, 외당나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에서는 하생의 경험, 하생이 자신의 말을 외당나귀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대로 말하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다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자, 지금 느낌표도 나오면서 감탄법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평판만 중시하는 이러한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라고 하면 귀한 줄 모르다가 당나귀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고 국내산이라고 하면 대단치 않게 여기다가 외에서 난 것이라고 하니 대단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뚱뚱하고 땅딸막한 이 말에게 외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다들 내가 팔지 않을까 염려하며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름만으로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비판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 이익만 생기는 천한 사람처럼 그렇게 팔아치웠다면 영영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었을까? 그럴 자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서리법이죠. 이거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승에서는 하생이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여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입니다. 자, 동계거사가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다. 자, 지금 동계거사가 무엇이냐? 동계는 조기명의 호이고 거사는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를 뜻합니다. 즉, 글쓴이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제3자인 것처럼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수필에서 많이 보이는 특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대 겨냥 돼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 지금 겨냥 돼지 이야기라는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사오게 했네. 그런데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오는 길에 돼지를 잃어버리고는 몰래 다른 돼지를 구해서 대신 바쳤지.
자, 그 고기를 먹은 이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역시 겨냥돼지는 다른 지방 고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평판에 의존해서 지금 사실 다른 돼지를 먹었는데 그거 알지 못한 채 역시 짱이다, 역시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 이름에만, 평판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평판에만 의존하는 잘못이 예로부터 있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에 비한다면 뚱뚱하고 땅딸막해서 외모도 외당나귀라는 이름에 부합하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어서 제주도 외당나귀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경우에 있어서야 어떻겠는가. 이 겨냥 돼지와는 달리 하생의 말은 굉장히 진짜로 그런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에 부합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자,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먹을 일이지 꼭 겨냥돼지여야 할 필요가 어딨는가. 자, 타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탈 일이지 왜 당나귀여야 할 필요가 어딨는가.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질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름이 붙어야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실질적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동계거사의 그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나 능력이 있다면 좋은 이름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 실질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이름은 빌려오든 본뜨든 꺼릴 게 없는 법이라네. 얘기를 하면서 이 실질적인 가치나 능력을 갖추어 좋은 이름을 빌려 쓴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이 고사를 활용해가지고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대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세상도 역시 애초에 그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네. 자, 그래서 하생이 한 이 말 이야기에 대해서 이 하생의 말이 능력과 재주가 뛰어나 이름에 맞는 실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생이 속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하생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인다는 거는 이런 거다. 가령 시장에서 싸구려 채찍을 치자와 밀랍으로 꾸며서 5만 금에 팔았는데 한 번 쓰자 부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실질이 있는 것처럼 판 것이 속인 것이지 너는 속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 하생이 짤막한 설을 한 편 지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해왔기에 이와 같이 써서 보여준다.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하생은 이런저런 잡기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하생에 대한 정보를 밝히면서 하생은 진짜 있는 인물이고 글쓴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지었다는 이 사실성을 높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생의 부탁으로 이 글을 지었다는 이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이나 의견 요것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생의 말 이야기를 들은 이 일상의 경험이 보편적 진리로 이제 실질이 있다면 우리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판에 의존하는 잘못은 예로부터 있어온 것이며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름은 그에 부합하게 가져다 붙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활동 지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학습활동에는 이름 말고 품질을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본 이 설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 각종 소비재를 선택할 때 제조사가 내세운 브랜드를 신뢰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이름을 중요시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것은 싸구려 내지 불량식품으로 매도되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 의존도가 낮아지고 내용과 품질을 먼저 따지는 이제 소비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뭔가 이제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름보다 실질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와나의 상황을 이 수필의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판했을 것이며 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나 평판보다 중요한 실질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 인물의 구체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그 경험에 담긴 의미에 대해 두 인물이 대화하는 방식 쓰고 있었고요. 인물이 경험과 고사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답 해설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열심히 봤죠. 주제로 1번이 되겠죠. 글쓴이는 이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할 때 이름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실질보다 겉모습과 이름,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 실제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